2023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10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43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신우입니다. 네, 43회입니다. 두 분은 이제 자기가 방송했던 거를 지난주에 들었을 텐데 좀 어땠나요, 방송한 거? 제가 상당히 한국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해본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오글거리고 듣기 싫더라고요. 제 목소리. 네,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원래 자기는 자기 목소리 잘 모르잖아요. 아세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녹음된 거 들으면 좀 다르잖아요, 목소리. 그죠? 네. 그게 처음에는 저도 되게 어색했는데 계속 듣다 보면 또 그게 내 목소리인가? 약간 기계음이 들어가서 그런가 좀 많이 다른 느낌? 기계 타면 원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모르세요? 예. 그 월요부터 방송 들어보셨나요? 새롭게? 42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본인과 비교했을 때. 비교하나요? 41회가 좋았다, 42회가 좋았다. 둘 다 좋았습니다. 역시 처음 해보면 어렵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성민이가 이제 한국말 잘 못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예전 지원자들 중에 이제 외국인이 있었죠. 네, 있었어요. 이름도 외국인이었고 뭐 실명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노쇼를 했죠. 면접 약속 다 잡아놓고 그죠? 왔었는데 노쇼를 하면서 그때 나우가 이제 수업 째고 출티하고 이제 면접 보려고 했는데 걔가 안 와서 그냥 다시 수업 들으러 갔다. 응원하는 팀이 아릴랄이었나요? 아니, 알사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런 정도 아니면은 뭐 다 괜찮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운영자인 입장으로 들었을 때는 다 괜찮았기 때문에 월요일, 금요일 다. 왜 웃으시죠? 아니, 뭐가요? 녹음 자체가 좋았습니다. 금요일. 네. 특히 나우 없었을 때는 나우의 빈자리를 또 준석이가 나름 또 망가져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죠.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번 주 주중에 있었던 경기들이죠. 먼저 스페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파델레이 4강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4대 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면서 1차전 1대 0을 뒤집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니시우스 골, 벤제마 3골.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사실 경기 전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 준석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대용도 없고 팬들도 없기 때문에 바르샤 무난하게 질 거다. 그리고 또 코파기 때문에 또 리그 밖에서는 약간 사비 감독이기 때문에 질 거다 했는데 그 말이 좀 맞아서 놀랐고 점수차가 제 예상보다는 크게 나서 이번 시즌 엘클에서 바르샤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더블했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코파에서 지는 모습을 보였고 안첼로티가 이제 코파를 노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결승이 오사수나거든요. 코파를 또 레알이랑은 좀 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 딸 것 같습니다. 대용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그것도 클 것이다. 4대 용. 그거 하려고 물어봤어요? 네. 이거 하려고. 그리고 또 벤제마가 이제 득점 페이스가 올라오면서. 역시 다 돌아온 벤제마. 네. 챔스를 앞두고. 이 경기 보면 비니시우스도 잘하긴 잘하는데 비니시우스가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기 중간에. 그래가지고 막 크로스도 말리고 누가 또 벤제마도 막 다독여주고 막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은근히 비니시우스가 멘탈이 좀 약한 느낌? 아직 어리니까. 유독 그 인종차별 이런 것도 좀 비니시우스가 굉장히 표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들고. 저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드리블러는 원래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죠. 팬들한테도 욕먹고 선수들한테도 욕먹고. 태클도 많이 당하고. 네.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네이마르? 그죠. 네. 다른 분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아직 실점이 9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한 번에 4실점 하는 게 저는 이 경기에서 중원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건 사비가 시즌 초반에
캐시에 같은 서브 자원이 있음에도 활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늦게나마 캐시를 지금 쓰고는 있는데 시즌 초반에 중원 자원을 좀 더 많이 경험을 줬어야 된다. 중원 자원들을 좀 더 많이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를 라이브로 봤었는데요. 오. 그 벤제마가 2경기 연속 헤드트릭을 기록을 했잖아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아 벤제마가 부활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첼시 팬이다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챔스에서 만날 레알 마드리드인데 상당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되게 거기서도 헤드트릭 할 거다? 할지도 모른다. 폼이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위험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월요부에서 승훈이 형이 벤제마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어떻게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같은 첼시 팬이 성민이는 벤제마 그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은 똑같이 죽어도 못 막을 것 같나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막을 수 있나요? 그게 더 비니시우스면 뭐 리스 제임스 쪽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평가받는 선수. 누가? 리스 제임스. 리스 제임스가? 네. 그래도 램파드로 바뀐 리스 그죠. 제임스는 어떨까요? 돌아온 램파드.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렇죠. 램파드인데? 또 램파드 때 잘 됐던 선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 애슐리 콜이랑 몬텔이랑 같이 데리고 왔죠. 온다고. 또 그리고 낭만이 있긴 한데 그 칸테도 돌아오잖아요. 네. 이따 첼시 얘기는 또 이따가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대승하면서 준서이가 뭐 대용 없어서 불안하다. 부스케츠 때문에 힘들다라고 해도 4대0 정도는 바라지도 않았을 거고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바르셀로나가 리그는 잘하고 있지만 컵대에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칼로 넘어갈게요. 포칼 8강에서 미넨이 프라이부르크한테 1대2로 져서 탈락했습니다. 3년째 포칼과의 인연이 없고요. 이게 이제 미넨이 리그에서만 좀 강력한 거고 이번 시즌 또 리그도 불안하고 포칼은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못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하고는 내일 다시 맞대결이 있긴 한데 여튼 2대1로 탈락하면서 챔스랑 포칼 리그에서 트래블 하라고 데리고 온 투엘이 벌써 하나를 말아먹었다. 물론 투엘에게 좀 가혹하긴 해요. 오자마자 그렇죠. 대어 클래시커, 포칼, 그 다음 챔스기 때문에 가혹하긴 해도 보드진이 그렇게 신뢰를 보냈던 만큼 이 경기는 이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겼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칸셀로도 선발로 나왔고 베스트는 다 기용했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 베스트로 나온 프라이브로크한테 졌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출전 안 했고요. 정우영 정도는 필요 없다. 미넨 따위한테. 아낀 건가요? 정우영 아껴야죠. 정우영은 근데 이번 시즌 너무 아끼는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하죠.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만큼 아끼면. 중요한 경기 때. 포칼 결승. 네, 포결. 포결.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맨시티는 주중 경기가 없었고요. 3위 뉴캐슬이 이제 웨스트햄을 상대로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뉴캐슬이 이렇게 계속 승리를 거두면은 토트넘도 그렇고 다른 팀들에게 챔스권이 굉장히 멀어지는 것 같고 이 경기 혹시 보셨나요? 뉴캐슬 경기? 5골의 뉴캐슬. 낯설다. 골을 많이 넣는 팀 아니니까. 그죠. 웨스트햄이 이제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네. 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죠. 웨스트햄 하면 이제 선수가 데클란 라이스 아스날 가나요? 와야죠. 수책 수칙. 맞나요? 예, 맞아요. 긴장되네. 한 명 부를 때마다 커트 주마. 예. 맞췄습니다. 또 누가 있죠? 보엔. 보엔, 란치니. 란치는 지금 없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많이 맞췄네요. 많이 맞췄네요. 네, 란치니는 지금은 지금 있네요. 또 맞췄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걸 봤는데 맨유가 지금 이번 시즌 리그망 관중을 100만을 넘겼대요. 그래서 지금 1등인데 팬 많이 들어가는 순위로 지금까지 누적 관중 2위가 웨스트햄이라고. PL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 웨스트햄 홈구장이 저게 엄청 커요. 그러니까
OT만큼 크진 않지만 저것도 한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그런 큰 구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히 구장 크니까 PL 정도면은 거의 꽉꽉 차나 보다.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팬들이 강성이죠. 웨스트햄 팬들이 빡세죠. 이름은- 여기가 런던 노동자겠죠. 1위부터 해머스잖아요, 그죠. 팬들이. 망치. 로고에 망치가 박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거 하잖아요. 경기 시작할 때 비눗방울 불던데. 어우, 웨스트햄. 그렇게 해서 뭐 웨스트햄 아직 모에스가 안 나갔잖아요. 나갔네? 네, 안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팀들은 살짝 의문인 시즌 초에 분명히 견지를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어느덧 수위가 15위입니다. 강등권 싸움이네. 근데 15위부터 18위까지 승점 동률 오. 그리고 15위와 20위 사우스햄튼과 승점 4점 차. 즉 여기가 지금 첼시를 제외하고 12위부터 20위까지가 전부 강등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와. 그래서 12위 크리스탈 팰리스가 30점, 20위 사우스햄튼이 23점이기 때문에 7점 차라서 3게임이면 뒤집죠. 그렇죠. 아직 9경기 남아있는 상황에서 3게임이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모두가 강등권인 상황이다.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다.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느낀 점은 꼭 빅6가 아니더라도 절대 강등 안 당할 것 같은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 시즌은 그런 팀들이 강등권 싸움하고 있으니까. 에바튼만 해도. 뭐 에버튼이라든지 웨스트햄도. 뭐 에버튼은 작년에도 이미 강등권 네. 싸움을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저는 사우스햄튼이라던가 아, 레스터 레스터. 뭐 이런 팀도 지금 하위권에 최하위권이죠 이 두 팀. 뭐 울버햄튼. 울브스. 왜냐면 이번 시즌에 영입도 보강을 꽤 쏠쏠히 했잖아요. 뭐 뉴네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게데스도 그렇고 잘 못한 것 같은데요. 프리미어리 나쁘진 않죠. 그래도 이제 와서 보니 안 좋은 것 같다. 아, 그때는 좋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가 여전히 제일 재밌다. 강등권 싸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등권을 거의 9팀을 강등권이라 보기 때문에 이제 시즌 막 가면 갈수록 빅팀이랑 경기를 할 때도 강등권 팀이 또 쏠쏠하게 또 고춧가루 역할도 하고 그렇죠. 자기들끼리도 치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위 맨유 28경기 53점 브렌트포드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레시포드가 이제 골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또 레시포드가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다시 넣으면서 네. 여기도 역시 뉴캐슬과 경기 동률, 승점 동률, 득실차로 이제 4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세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한 경기 더 많이 했는데 승점 3점 밀려있기 때문에 확실히 뉴캐슬 맨유가 챔스권에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토트넘의 챔스행을 예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나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있다고 해요, 한 명은. 저는 근데 지금까지 5등 버틴 것도 신기하다. 어허. 경기력만 보면 솔직히 저는 5등 경기력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첼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트넘이 낫지 않을까요? 토트넘은 영입이 없었고 첼시는 영입이 있었는데 비슷한 거면 오, 그렇네요. 그쵸. 네. 어떻게 생각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유도 뭐 쉽게 이기진 않았죠.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브렌트포드한테 4대0으로 그렇죠. 졌어요. 참사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테나 감독도 브렌트포드 같은 팀을 이겨서 뭐 기쁘다 뭐 이렇게 제 생각을 오버하는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만큼 브렌트포드도 좋았고 이번 시즌. 다음에 5위 토트넘입니다. 에버튼과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어요. 여기 역시 케인 넣었지만은 결국에는 모이세 킨 맞나요? 아니죠. 마이클 킨. 마이클 킨이죠. 그렇죠. 마이클 킨한테 먹히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게 또 막 퇴장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던 경기. 두쿠레가 레프트 훅을 날렸나요? 네. 맞을만 했다고 봅니다. 레프트 물려? 네. 축구에서? 케인이 맞았죠. 네. 케인이 밉상이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잘 밉상인 건 모르겠는데. 케인 왜 약간 밉상이에요? 안 그래. 그 뛰는 거나 하는 짓이 약간 좀 뭐야 저기 브루노 페르난데스 거라고 생각해서. 케인이요? 네. 케인이요? 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거칠잖아요. 케인도 더럽죠. 옛날에 헤더 경합할 때 점프 안 띄워주는 걸로 또 유명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좀 매너인데. 개매너.
근데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심판도 막 때리고 밀고 관중도 밀고 뭐 다 밀던데요. 기분 다 경기 안 풀리면. 호날두도 그랬는데. 아니 생각나가지고. 맨유 종특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호날두가 맨유 돌아오고 나서 리버풀이랑 더비 경기에서 네. 그 커티스 존스 누워 있는데 배빵 갈겨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 장면이 갑자기 확 생각나가지고. 또 그때 커티스 존스가 우상이 호날두라는 네. 인터뷰가 있었는데 맞아요. 바로 그냥 배를 갈겨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케인이 더 티한가요? 더 티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그냥 아스날 팬의 개인적인 감정 아닐까요? 많이 얻어맞아서. 축구를 너무 잘해서. 뭘 그런 거 같고. 어, 제이미 바디 좋아합니다, 저. 제이미요? 네, 저도 좋아해요. 아스날 개골로도 전 좋아합니다. 그러면 케인은 진짜 더럽다. 네. 딱 맨유 꽝이다. 딱 맨유로 가면 딱 맞는다. 아, 맨유에 잘 맞을 것 같다. 케인, 부페, 맥토미니로 이어지는 중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요리스가 음. 복귀를 했습니다. 포스터가 그동안 잘해서 월드컵도 갔다고 했는데 뭐 딱히 이제는 골키퍼 누구든 팀이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지금 후스코드 기준으로 평점 6.3. 많이 안 좋아요. 감독이 못 쓴다고 봐야죠. 스텔리니가 그렇죠. 직전에 있었던 A매치에서 너무 잘했으니까.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상황이 완전 같진 않지만. 그죠. 아니, 지난 시즌 득점왕입니다. 네. 그 선수를 이렇게 쓰는 거는 감독이 못 쓰는 거죠. 승현이 말대로 만약에 A매치에서도 못했으면 이 선수 그냥 득점만 간 다음에 맛이 갔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이제 골도 넣고 하기 때문에 이 감독 전술에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내려가 보면 6위 브라이튼, 7위 아스톤빌라, 8위 리버풀입니다. 8버풀. 아, 팔버풀. 오랜만에 듣네요. 그죠. 네. 첼시와의 경기에서 0대0을 비겼어요. 첼시는 몇이죠? 첼시는 11위. 와, 11위. fulham보다 한 경기 많이 하고 지금 승점이 동률입니다. 리버풀도 뭐 맨시티한테 대패하고 네. 난 경기고 첼시도 아스톤빌라한테 패배하고 난 경기인데 둘의 무승부 어느 팀이 손해일까요? 아니, 의도가 보이는 질문 아닙니까? 리버풀 손해를 말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첼시도 손해죠. 왜요? 이겨야 되니까 여튼 서로 분위기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데 아니, 근데 첼시가 리버풀한테 비긴 거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첼시 홈인데. 아니, 근데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OT 가서 무서워하고 안필드 가서 무서워하잖아요. 네. 스탠포드 브리지가 딱히 저는 한 번도 무섭다 느낀 적 없습니다. 오. 그런가요? 스탠포드 브리지 무섭지 않은 구장이다. 아, 무서워질 겁니다. 이제 곧 아. 구단주가 바꾸고 하면은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첼시 팬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경기 너무 아쉬웠죠. 솔직히 두 팀 다 못했어요. 두 팀 다 네. 못했는데 그냥 누가 더 못하나를 보는 경기였고요. 특히 또 이제 빅 찬스가 4번이나 있었는데 첼시는 그걸 득점으로 연결을 하지 못했어요. 모두 다. 그래서 아직도 결정력이 너무 아쉽고 9번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첼시 리버풀 경기가 4경기째 무승부여갖고 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경기력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수비진은 좋았는데 특히 이제 포파나 선수가 이제 누네스 거의 락다운 디펜스를 하면서 뭐 어떤 실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두 팀 다 너무 아쉬워갖고 특히 첼시 팬으로서는 첼시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또 이제 포터가 경질을 하고 나서 브루노 살토르 코치가 이제 케어테이커 매니저 그러니까 임시 감독으로 이 경기를 치르면서 그냥 그랬던 경기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 첼시 또 다른 팬인 수근이 형이 저한테 이제 코멘트를 남겼어요. 첼시 리버풀 경기에 대해서. 좀 과격합니다, 코멘트가. 일단 슈팅 연습을 축구 골대가 아니라 미식 축구 골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죠. 특히 뭐 리버풀 경기도 그렇고 이전 아스톤 빌라의 그 무드릭의 에밀리아노한테 갖다 주는 땅볼 패스 뭐 이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하베르츠는 이제 오스카처럼 중국으로 가라. 아, 뭐 중국으로 가지 않아도 미넨은 좀 왔으면 하긴 하는데 지금은. 펠릭스는 왜 아틀레티코가 버렸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저는 이제 지금 그 주앙 펠리스가 뭐 완전 영입을 하려고 한다, 첼시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어차피 은쿤쿠도 올 거고 이선 자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펠릭스를 완전 영입을 해서 써야 되나. 공격 물론 전개는 좋은데 마찬가지로 또 결정력이 너무 아쉬운 선수라고 생각해서 굳이 완전 영입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좀? 왜요? 그 옛날에 저 아스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니, 윙어에 페페도 있고 넬슨도 있는데 굳이 똑같은 포지션에 제주스를 데리고 와야 되냐. 이 소리 하는 것 같아갖고 저는 안타깝네요. 아, 펠릭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데리고 와야 돼. 클래스가 다른 선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가요? 보여준 게 이미 넘치고. 아니 부들이 건마는 뭐 했어요? 확실히 지금 공격진 중에서 그나마 좀 기대를 걸 만한 게 펠릭스 아닐까요? 그래도? 기대는 됩니다. 기대는 되는데 또 어린 선수들이 또 많으니까 그 선수들 또한 기대가 되지 않나. 그 어린 선수랑 하면 뭐 마두에케, 네. 무드릭 뭐 이런 건가요? 포파. 아, 근데 포파나는 저는 대성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첼시예요. 뭐 브로야 선수도 있고. 브로야. 브로야 첼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팔 것 같습니다. 네. 한 웨스트햄 그런 정도의 팀한테 본머스, 왜 본머스? 노리치. 그건 좀 노리치는 티모푸키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요. 아 그래요? 푸키가 이제 노리치에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그런 것도 알아. 개인적으로 푸키한테 애정이 있습니다. 왜죠? 국적 때문인가? 네 핀란드 국적한테 애정이 제가 있어갖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첼시 감독 얘기를 좀 해보죠. 리버풀 얘기하기 전에. 이 경기 브루노 살토르 코치 대행이라고 봐야죠. 이후에 임시 감독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피셜입니다, 이거는. 램파드가 남은 시즌 첼시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뭐 이 결정에 대해서 승훈이 형의 또 코멘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첼시 훌리건이세요? 첼시 훌리건이죠. 훌리건이에요. 어쨌든 성민이는 램파드를 직접 보지 기간이 있었나요? 네, 그때는 첼시 팬이었습니다. 아, 그렇네. 맨시티 때 본 거 아니고. 램파드 일단 감독에 대해서 승훈이 형님이 전술이 노답이다. 첫 시즌 잘했지만 2년차부터는 유사포터였다. 그래서 사달라는 선수 6명을 사줬는데 9위로 꼬라박았기 때문에 성적을 기대 안 하니까 애들을 빠따를 좀 치고 이제 기강을 좀 잡고 마운트 재계약이나 해줬으면 야, 하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첼시 팬들이 확실히 마운트에 대한 양아치네요, 첼시 팬들이. 무슨. 왜요? 너무하지 않아, 뭐. 임시 감독 쓰면서 마운트 재계약해달라고. 근데 임시 감독이 이제 이 팀의 거의 레전드죠. 전 램파드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 성민이는 램파드 감독 뭐 어떻게 기대를 좀 하나요? 저도 와서 그냥 마운트 재계약만 부활시키고 재계약만 하더라도 대만족입니다. 또 이제 램파드랑 애슐리 콜까지 이제 코치로 들어온다 하는데, 야, 확정이죠, 그거는. 이제 존 테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3명이 온다? 그러면은 낭만 한도 초과 아닌가요? 그건 약간 졸업한 선배들이 모교 찾아와서 이제 꼰대질하는 기강 좀 잡고 정신 차리라고 해줬으면 이미 첼시 이번 시즌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네, 끝난 거고 이번 시즌 그냥 보내야 되고 다음 시즌부터 어떻게 할지 그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램파드가 이제 감독일 때는 어떤 첼시였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혹시? 저는 괜찮았는데, 꽤. 근데 그게 저는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이랑 달랐다. 전 첫 시즌 보고 얘는 됐다. 저도 그때는. 그죠? 그때 영입 못했을 때잖아요. 영입 금지. 영입 금지인데 뉴스 애들 올렸어서 4등까지 지켜내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전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근데 저는 약간 램파드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첼시가 지금 11등이어도 되게 메가 클럽이잖아요. 근데 램파드가 아직 그 정도 클럽의 감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차피 임시 감독이니까 임시 감독으로는 오히려 제일 좋을 수 있다. 지금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했듯이 라커룸에서 기강 잡고 그런 거 하기에 램파드만큼 적임자가 없다. 좋은 선임이라 생각합니다. 좀 잘할 것 같네. 뭐 잘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형민이 말대로 순위를 크게 끌어올릴 필요도 없고 뭐 올린다면 좋겠지만은 그냥 이 혼란스러운 시즌을 그냥 끝을만 자부 없이 내주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램파드도 합류를 하게 됐고요. 마운트 훈련 사진을 보니까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훈련하던데 뭐 리버풀에서 또 마운트를 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노리고 있죠. 좀 어려워진 것 같지 않나요? 마운트가 이제 이적이. 네,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안 오지 않을까요? 램파드 때문에? 램파드가 리버풀 감독으로 가지 않는 이상 진짜 그거 아닌 이상 힘들 것 같네요. 그럼 좀 신기하긴 하겠네요. 덜 푸른 심장에는 이제 붉은 심장으로. 그래서 이제 램파드 얘기까지 해봤고요. 리버풀 얘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0대0 무승부인데 뭐 어쨌든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벨링엄은 계속 뭐 온다 하지만 벨링엄 하나라도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네. 리버풀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경기는 뭐 누가 못했냐 하지만 저는 리버풀도 못했다 생각하고 사실 이게 지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첼시 공격진의 골 결정력이 승점 1점을 벌어다 줬다. 리버풀에게. 전 그렇게 생각하고 뭐 맨시티까지 아니어도 저는 한 2반 토니 정도만 됐어도 그거 한 두세 개는 넣었다. 그 찬스에서. 그래서 생각하고 그리고 뭐 경기는 0대0으로 끝난 건데 더 실망한 거는 이제 약간 리버풀 선수들이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싸우고 예? 싸우고 아니 싸우는 거는 싸울 수 있다 쳐도 그냥 뭐 이기고자 하는가 과연? 이제 이번 시즌 어차피 안 되니까 던진 느낌이고 이 전 시즌 말고 전전 시즌에 그 반다이크도 시즌 아웃되고 센터백이 아예 없었던 힘든 시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결국 3등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때 보여준 모습은 좀 어떻게 힘든데도 열심히 해보자 이게 시즌 끝까지 보였는데 이번 시즌은 지금 아직 30경기도 안 했는데 벌써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벨링엄이 아직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하는데 벨링엄 온다 치더라도 저도 하나 갖고는 변하지 않을 거다. 벨링엄 2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벨링엄 2명까지는 아니어도 미드 2명. 미드 2명. 벨링엄에 수비 맨디? 수비맨디? 마운트? 수비맨디는 안 올 것 같고 뭐 어쨌든 괜찮은 급의 미드필드 한 명 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센터백 한 명 더. 김민재? 지금 더 말 많이 나오는 건 그바르디올이에요 사실. 오, 벨링엄보다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얘네가 돈이 있냐. 그래서 돈 되면은 사실 다 사면 좋죠. 벨링엄 사고 그바르디올 사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1번은 벨링엄이고 2번은 3선 맞춰줄 미드필더 한 명. 3번이 센터백. 미미센. 네, 미미센.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좋댔죠. 네, 뭐 답 없죠 이번 시즌. 유로파는 갈까요?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유로파라 생각하는데. 유로파가 6등인가요? 그렇죠. 근데 FA컵을 우승하면? 브라이튼이 우승하면 또 바뀌고.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컨퍼런스 가지 않을까. 리버풀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9위 브렌트포드, 10위 풀람, 11위 첼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딱 중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등을 피한 팀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코너 가기 전에 잠깐 세리아 얘기 좀 할게요. 저희가 세리아는 이제 주중 경기가 없었죠. 지난 월요일부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테르가 졌습니다. 일단 또 인테르 팬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리그가 28경기 진행이 됐는데 벌써 패배가 10개거든요. 첼시세요? 지금 세리에에서 10패 이상 한 팀이 10등까지 없어요. 10패가 가장 많은 패배인데 이 패배를 하고도 지금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감사한 마음이고
지금 더 충격적인 건 그 10개 패배 중에 8경기가 XG 값이 인테르가 더 높거든요. 와. 근데 정말 이 라우타로랑 루카쿠 월드컵 때부터 보여준 골 결정력 팀으로 복귀하고 나서 좀 개선되나 하는 경기가 한 두세 경기 정도 있었는데 역시나 결정력은 개선되기 쉽지 않구나. 이 피오렌티나 경기에서도 XG 값이 2.75였는데 한 골도 못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고 피오렌티나 세트피스에서 한 골 먹히면서 패배를 했는데 지금 좀 더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좀 넓혀서 말씀드려보면 최근 7경기를 했는데 넣은 골이 4개밖에 없습니다. 7경기. 4골. 근데 그 중에 2골이 PK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골은 한 경기에서 나온 거라서 지금 공격진들의 득점력이 너무 최악이다. 심각한 상태다. 영입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영입은 너무 절실하죠. 지금 그나마 쓰고 있는 루카쿠도 조만간 임대 복귀를 할 거고 지금 그럼 루카쿠가 떠나면 써야 되는 게 86년생 제코인데 제코가 출전 시간을 좀 조절을 못 해줘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퍼진 줄 알았는데 이번 시즌 조절을 해줘도 시즌 막바지에 오니까 퍼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86년생 스트라이커를 더 믿고 가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우타로는 계속 안고 가나요? 라우타로를 사실 지금 인테르 선수진 중에서 매각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지금까지 팀의 충성을 보여준 선수들을 계속 보내고 매각해왔거든요. 근데 라우타로까지 보내는 게 지금 팀 분위기상 맞나. 그래도 지켜서 97년생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두 시즌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주중에 이제 유벤투스와 코파 이탈리아가 있었네요. 네네. 이것 역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봤어요? 이 경기도 정말 인테르 최근 경기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기였는데 점유도 잘했고 경기력도 좋았고 슈팅도 많이 때렸고 나름 유벤투스를 압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쿼드라도를 활용한 역습 한 방에 무너지면서 거의 질 뻔한 경기를 브레메르가 핸드볼 반칙으로 PK를 주면서 1대1로 비기게 됐는데 물론 유벤투스 원정에서 비겼다는 게 나쁜 결과만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페널티킥 말고 필드골을 볼 수 있나? 언제쯤에 볼 수 있나? 그리고 또 경기 마무리되고 나서 루카쿠가 마지막 페널티킥을 차고 나서 인종차별적인 챈트를 듣고 나서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게 주심 입장에서는 상대팀 팬을 자극하는 행위다 하고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는데 그 상황 이후에 선수들이 좀 흥분하면서 쿼드라도가 한다노비치 턱에 라이트 훅을 날리고 봤습니다. 진짜 라이트 훅을 당겼어요. 둘 다 퇴장당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쿼드라도는 3경기 징계라고 하더라고요. 때려도 3경기인가요? 예. 오. 근데 얼마 전에 미트로비치가 주심 밀었다가 8경기 징계가 그죠. 우덜식이에요, 거기도 다. 그래요. 심판 미는 게 제일 최악입니다. 징계율은. 그 누네즈 그것도 3경기였잖아요. 박치기요? 네, 명치에 머리 맞고도. 네. 심판만 안 건드리면. 확실히 인터밀란이 지금 4위 경쟁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4위 가능할 것 같나요? 지금 풋몹상으로는 리가 4위로 나오고 있는데 세리에는 득실이 아니라 승자승을 먼저 보기 때문에 지금 인테르가 5위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다. 정말 챔스를 못 가게 되면 인테르는 정말 적자가 심한 클럽이기 때문에 챔스를 못 가게 되면 선수들을 더 영입한다기보다 이번 여름에 핵심을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챔스 못 가면 신작이 뭐 어떤 걸 해도 이번 시즌 더 유임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세리에 경기 중에 밀란이 최근에 나폴리를 크게 잡았잖아요. 네. 이게 인테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나폴리가 패배하게 되면서 인테르의 챔스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4위 경쟁팀이 밀란, 라치오는 좀 한 4점 차로 멀어졌다고, 아직 가시권이긴 하지만은, 멀어졌다고 봤을 때, AC 밀란, 인테르, 로마, 아탈란타, 유벤투스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긴 하고 있지만, 한 4팀 정도가 3, 4위를 좀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디발라 팬, 저요? 예. 네. 로마와 인테르 중에 어느 팀이 좀 괜찮을까요? 로마가 경기력이 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독발이라는 게,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일수록 더 드러납니다. 아직 무리뉴 빨이 더 크다? 아직 무리뉴다, 그래도. 그 인테르가 챔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챔스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벤피카 상대로도 어렵다고 봅니다. 벤피카 진짜 개강합니다, 여러분. 벤피카 뭐 클럽 브리에한테 지고 떨어진다는 예측한 사람이 누구? 브리헤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벤피카가 오히려 손해를 본 면이 있다. 아, 그래요? 우승 뭔 배팅, 손해를 본 거예요? 우승 배팅 1위가 나폴리, 2위 브리에 3위 벤피카였거든요. 어디 배팅이에요? 아, 본인의 배팅을 했을 때. 네. 그럼 벤피카가 인테르를 쉽게 이긴다? 쉽게 이긴다. 총합 스코어 7대3. 오. 다득점이네요. 네. 네. 근데 또 벤피카에 인테르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수 주앙 마리우가 있기 때문에 오. 아하. 이건 그래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인테르 선수들이. 필드웨이 마법사 주황마리우 선수가 어시스트 6개 정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추기시 여기까지 해보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우리 팀은 마리아입니다.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불만,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구단, 감독 모든 불만들을 얘기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코너입니다. 새로운 코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 누가 필요하다, 누가 나가야 된다, 어떤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서 각자의 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집중적으로 해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요즘 잘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스날 팬, 네. 아스날에 대한 불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불만이 있나요, 요즘에? 아예 없죠. 아예 없나요? 네. 왜, 뭐가 있을 게 있나요? 아니 잉여 자원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잉여 자원이요? 그렇죠. 잉여 자원이 없나요? 네, 다 임대 보냈는데. 오.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가 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시 처분해야 될 상황일 거고. 에이, 뭐 그렇게까지 그걸 걱정합니까? 누노 타바레즈, 로콩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살걸요 누가 또? 누가 사갈 네, 것이다. 다 사갈 겁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몬머스 이런 친구들이 다 사줘요. 로콩가는 또 이제 아마 크리스탈 팰리스로 비에이라 감독이랑 네. 친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요. 비에이라가 나갔잖아요. 그러네요. 어디로 가지? 비에이라가 원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가르쳐준다 그랬었는데 그죠. 본인이 잘렸습니다. 한 2경기 배우고 막 실력이 느는 것 같더니 가르친 사람이 없어졌네. 네. 불만이 있을 게 있나요, 팀에? 발로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발로건이요.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발로건 이제 오시멘 대체자로 나폴리? 나폴리에 인테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이 발로건이 없죠. 프로? 인테르가. 발로건은 엄청 비싸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 비싸야 50밀, 40밀일 텐데. 그 정도 돈은 없죠? 인테르 없습니다. 인테로 없죠. 아, 걸뱅이 팀이군요. 거지구단. 2천만 이상은 못 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한 선수 2천만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전북 현대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돈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돈을 잘 쓸까? 당연히 인테르죠. 인테르인가요? 네. 아, 그래서 불만이 없다. 없다. 쥐어짜봐서 하나라도 없다. 완벽한 팀이다. 결점이 없다. 네. 유니폼이 마음에 안 든다. 아, 유니폼도 예쁘잖아요. 그런가? 유니폼 생각이 안 나네. 하얗고 빨개요. 네. 스폰서는 괜찮아요. 르완다. 디지털 스폰서. 한다. 스폰서 뭐 딱히 중요합니까? 누가 근데- 보여? 근데 너무 이상한 첼시는 그 스폰서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병신이면은 이게 신경 쓰일 텐데, 저희 막 3 써있고 이런 거 없으니까, 전범 기업도 없고. 그래서 괜찮은데? 아니, 뭐, 그렇게 짜낼라 하지 마세요, 뭐. 뭐 있어요? 아니면 뭐 한국인 스폰서 아유, 들어오면 좋겠다. 카카오? 색깔이 안 맞잖아요. 아, 노랗네. 빨간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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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흠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잘 나가더라도. 정말 잘 나가서, 아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있습니까? 챔스를 못 뛴다. 그거는 다음 시즌에 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쇼츠인가 인스타 릴스인가를 하나 봤는데 최근에 네. 이제 어떤 아스날 팬이 이제 기도하면서 아멘 대신 이제 아르테타를
이게 가스펠 아닙니다. 아멘 대신에 우리는 주맨을 외치거든요. 제주스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맨입니다. 아스날은 주맨이죠. 이게 좀 실망스러운데요? 왜? 아니, 없는 걸 짜내라 그만 그러면 짜세요, 어쩝니까? 좀 생각하고 있으세요.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팬. 네. 리버풀 팬 아까도 이제 미미센 얘기를 했죠. 네. 벨미센. 델미센. 그죠. 벨미센. 벨미센으로 가야죠. 벨미센 얘기를 했죠. 여기는 뭐 구단에도 불만 있을 것 같고 선수단에도 불만 있을 것 같고 감독에게도 있을 것 같고 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 대본 보고 살짝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지금 팀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스쿼드가 너무 늙었다. 뭐 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였지만 이미 그 챔스 리그 우승하던 그 스쿼드의 사이클은 끝났고 이를 빨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늦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제일 문제로 평가받는 건 아무래도 미드진인데 미드진의 경우에는 저는 중간 세대 선수들이 잘 안 됐다는 게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 1군에 있는 미드필더들의 나이를 봤을 때 네. 밀러 86년생입니다. 86. 네. 핸더슨 90, 와. 티아고 91년생이죠. 이 셋이 이제 나이 많은 세대고 그리고 중간 세대라고 제가 뽑은 게 파비뉴. 파비뉴가 중간이에요? 93 아니에요? 93이 중간이죠. 네. 파비뉴, 넥제? 체인벌린 93, 챔버. 그리고 케이타가 95년생입니다. 어. 그러고 그게 이제 중간 세대고 그 다음이 이제 파비오 카르발료 02년생. 많이 뛰네요. 중간 세대가 없어요. 엘리엇 03년생, 바이시티치 04년생. 이렇게인데 밀러, 핸더슨, 티아고 그리고 이때는 뭐 베이날dum도 있었고 그때는 성공을 맛봤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체인벌린이나 케이타 특히 저는 이 중원에 대한 거를 클롭이 아예 생각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타를 데리고 왔을 것이다. 나이대도 딱 맞고 특히 체인벌린과 케이타가 빨리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 기량이 안 된 게 제일 컸고 이제 데려온 뭐 엘리엇이나 이런 선수들 아직 너무 어리다.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럼 해결책은 뭘까 생각했는데 영입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 뭐 공식 케이트 성명문을 발표해야 되나요? 인정!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죠. 사야 된다? 팔고 오. 케이타 실패했다. 인정하고 다른 미드필더 그 나이대에 뭐 더 어리면 어릴수록 좋겠지만 한 명 영입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꼭 영입이 안 될 거라면 이 뒤에 말했던 2000년대 선수들이 갑자기 미친 성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카 막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뭐 페드리 사카 이런. 페드리랑 같은 나이대잖아요. 페드리 가비. 그죠. 네, 그만큼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두 번째 거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미드필더 빨리 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지만 이것도 클 거라 생각합니다. 디렉터의 부재. 이게 그 리버풀에 마이클 에드워즈라는 디렉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선수가 이제 그 선수랜다. 아저씨. 그 아저씨가 네. 토트넘에서 온 아저씨인데 처음에 리버풀에 올 때는 되게 초짜 아니냐. 잘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이 디렉터가 영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되게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온 것도 데리고 온 거고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능력은 잉여 자원들을 잘 판매한다. 이 마이클 에드워즈가 직접 팔았던 선수들이 조던 아이브 15mm 조던 아이브. 쿠티뉴 140mm 으아. 그리고 데니워드 12mm 팔았습니다. 와, 데니워드. 그리고 솔랑케 19mm 와. 그리고 키아나 후버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유망주에. 그 울브스. 울버햄튼. 네, 그 선수도 13mm 받았고 브루스터도 20mm 넘게 받고 팔았습니다. 양아치인데요? 네, 이게 협상 능력이죠. 근데 이 디렉터가 저번 시즌 끝으로 이제 리버풀을 나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클롭이 이 역할도 같이 한다. 단장의 느낌으로. 근데 저는 클롭이 선수 보는 눈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정말 선수를 잘 보는 감독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클롭이 항상 7년차 징크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항상 리빌딩을 못한다. 두 번째 리빌딩을. 저는 이게 클롭이 정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감정적이다. 감정적이다. 정이 있다. 선수들을 아끼고 케이타 같은 선수들도 아끼고 케이타도 사실 재계약하려고 했거든요. 클롭이. 어뷰징 아니에요? 어뷰징이죠 이건. 그래서 저는 디렉터를 좋은 디렉터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뭐 좀 마음에 드는 디렉터 있나요? 디렉터요? 타 구단에서 타구단에서 디렉터를 보려면 좀 유명한 사람 브라쪼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뭐 브라쪼 지금 현재 뭐 유명한 사람 뭐 브라쪼 영입을 잘하는 팀들
아니면 이제 첼시에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 마리나. 마리나. 근데 그분은 안 오지 않을까요? 뭐 안 오겠죠, 그분. 확실히 클롭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AWAF 마크라고 있었잖아요. 뭐가 뭐지? 아르센 벵거, 알렉스 퍼거슨이 찜한 선수들. 아, 그런 선수들은 다 잘 됐는데 네. 클롭이 찜한 선수들 다 망했지요. 안 그런가요? 로버트슨 빼고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클롭의 영향력이 이만큼 커지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분업을 해야 된다. 분업을 해야 된다. 클롭은 나가야 되고. 아, 이것도 뒤에 있습니다. 아하! 세 번째는 이제 클롭에 대한 불만이 있네요. 네. 물론, 저는 정말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리버풀을 암흑기에서 꺼냈고, 리그 챔스 다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A급 감독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불만은 인터뷰 이상하게 한다. 1번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잉여자만 정리를 못한다. 그래서, 클롭이 나가야 된다? 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전 영입되는 거 보고 다음 시즌까지 지켜볼 수도 있다. 중간에 경질은 못 하잖아요. 다음 시즌 중간에. 왜요? 하려면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예의 아닐까요? 예의는 계약 기간 다 채우는 게 예의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예의 있게 그 시즌 끝나고 딱 상호 이별 이런 거. 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클롭이 리버풀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데. 네. 그래도- 다음 시즌까지는, 일단 저는 이적 시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사실 저번 시즌에 클롭이 봤던 선수는 카마빈가였어요. 네, 그건 뭐. 그건 다 봤을걸요? 근데, 그렇죠. 근데 카마빈가에만 집중해서, 아. 그냥 무조건 데리고 오려고 여기에만 올인을 하고 아. 못 데리고 왔잖아요. 데케카였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데깨벨이 되는 게 아니냐. 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카마빈가보다 확률이 높죠. 95. 벨링엄 리버풀 오다가? 네. 95%? 95%? 네. 지금 경쟁팀이 맨시티, 에이. 리버풀, 에이. 레알. 에이. 뭐 셋 중에는 리버풀이다. 그죠? 저는 65%. 65.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리버풀. 그래요? 맨시티 갈 것 같은데. 저는 맨시티를 왜?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어디 생각하시나요? 저는 리버풀 갈 것 같아요. 전 리버풀 안 갈 것 같습니다. 오호. 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질질 끄는 이적이 보통 성사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쵸. 그것도 어제 그쵸. 또 이제 마이클 에드워즈. 항상 엠바고 하면서 팬들로 모릅니다. 누가 오는지. 그러다 갑자기 발표 빵 하고. 반다이크 때 크게 되어갖고. 그쵸. 예. 티아고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리버풀이, 저는 클럽을 빨리 바꿔야 된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을 생각하다가 지금 첼시가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첼시는 대안을 포터로 생각한 게 문제였죠. 아니, 포토 대안을 생각을 못했다는 게 문제죠. 포터 대안 생각 못했다. 네. 물론 저는 포토 옹호론자긴 한데, 네. 그거는 나쁜 마음씨에서 비롯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뭐가 나쁜 마음. 기분 좋잖아요. 첼시 지는 거 보면. 그래서 포토 옹호론자 아닌가요? 물론 기분이 좋긴 한데, 그래도 포토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일부러 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일부러 못한 거 아니에요. 선수단에서도 해리포터라고 놀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감독이 뒤에서 선수단이, 저 해리 지나간다. 그레이엄인데, 본인 이름은. 호그와트. 그니까. 전 리버풀 다음 감독이 네. 하나 옵니다. 누구죠? 미드필더 보강까지 되는. 뭐 신내림 맞나요? 뭐 하나 온다 이런. 감독이 오면서 미드필더 선수로 보강 뛰어요? 확실하게 감독이? 된다. 플레잉 코칭이에요? 아니면? 아니. 따라서. 네, 따라서 무조건 온다. 누구죠? 프랭크 램파드. 램파드요? 네. 램파드 마운트와 벨링엄, 그 다음에 바이시에티치로 이루어진 미드필더. 램파드한테 기회 줄 거면 제라드를 먼저 주겠죠. 그러겠죠. 제라드는 아껴야죠. 아끼다가 지금 약간 썩었잖아요, 제라드는. 그죠. 참 안타깝네요, 이 집안도. 사비 알론소. 에이, 걔가 안 가죠. 사비엘 론소도 지금 뭐 사실 레버쿠젠 첫 시즌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감독 경험 있는 추인 선수들 별로 없어요. 리버풀이 그 암흑기가 길어갖고 그 지금 나이대가 없어요. 감독할 나이대 레전드가. 맞아요. 그리고 좀 그 레전드처럼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면 나갔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레전드라고 하는 친구들도 축구를 잘 못하죠. 캐러거 누구 이런 있나요? 애들이요. 캐러거는 말을 잘하잖아요. 재밌던데.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버풀 팬은 확실히 불만이 좀 많네요. 네, 세 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넨 팬인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불만은 딱 하나입니다. 선수, 보드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불안쪽 편인가요? 네, 그렇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브라쪼를 진짜 두드려 패서라도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생각도 했었고 진짜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더글라스 코스타 마지막에 영입하고 그때 뭐 마르코 로카 이런 선수들 데리고 오면서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막 빠바박 영입하면서 망친 시즌이 있었거든요. 분노의 영입 막 그랬어. 그렇죠. 그때 미넨 보고. 그때 진짜 기분 더러웠었는데 분노의 영입이면 좀 제대로 된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선수들을 그래서 굉장히 열받았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근에 또 계약들을 보면 더리우트 저는 더리우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더리우트 영입이라던가 잘 썼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칸셀로 임대 뭐 이거는 이제 브라쪼 능력보다는 칸셀로의 탈출 의지가 더 강하긴 했지만은 그건 역시도 좋게 보고 있고 이번 시즌 뭐 그라벤베르 마즈라위 뭐 이번 시즌 영입은 저는 하나같이가 아니라 하나 빼고 마네 빼고는 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블린트 달라이블린.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구단주랑 여기 디렉터는 남겨라. 감독도 지금 바꿨으니까 남겨라. 둘이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선수들 일단 마네 버리고 맞네, 아웃. 마네는 어디로 팔아요, 근데? 족밥풀? 안 사죠. 마네는 뭐 첼시? 첼시가 등신입니까? 뭐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그죠. 그쪽에 비슷하죠? 그쪽이라고 보는데 등신 비스무리한 거긴 한데, 지금. 아 나이가 많아서 네. 안 사겠네요. 7년 계약하면은 이 아저씨 40이에요. PSG? PSG. 팔이 메시, 네이마르 아웃되면 그렇죠. 그렇죠. 음바페도 맨유 가면 그럼 팀 해체 아니에요? 해체. 세 명이 베라티 있잖아요. 비티냐 있고. 마네. 비티냐 족밥인데. 마네 PSG나 아니면 뭐 빠르샤. 나폴리? 에이. 알힐랄. 아닐날? 말년이니까. 어허. 벌써 말년인가요? 나이 많죠, 이 정도면. 9위 아니에요? 89인가? 아니에요. 9일인가. 그죠. 살라 90에 살라 8구인가요? 93입니다. 살라가 더 어려요? 마네 9위. 9위. 그래요. 아직 뛸만한데 3년은? 살라는 이제 9위. 살라랑 동갑인데. 친구네요. 네. 친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랑 다 동갑이기 때문에 말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생각보다 젊네, 마네가? 왜 이렇게, 저는 되게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PL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잖아요. 사우스햄튼부터 합치면.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된다. 어디라든. 뭐 PSG든 나폴리든 뭐 어디든. 아니, 리그 내 경쟁팀 이적도 가능합니까? 경쟁? 상관없어요. 리그 내 경쟁팀이든 어디든 그냥 공짜로 저는 보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주급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가야 될 애들이 그나브리. 나브리. 네, 나브리 아스날로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거부. 하여튼 그나브리 정도면은 원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나블이 있을 것 같아요. 마네보다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네만큼 고주급자도 아니고. PL은 안 간다고 해갖고 나브리가. 아 그랬나요? 네. 아 그럼 좀 곤란한데. 라리가. 라리가. 어디든 그나브리는 빨리 내쫓아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2명 내쫓은 다음에 영입을 좀 해야 된다. 원하는 영입이 이제 주구장창 주장하는 하베르츠. 첼시에서 제가 봤을 땐 첼시도 이제 올해 갖고 있을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오퍼 좋으면 팔 것 같아요. 네, 하베르츠. 그다음에 레버쿠젠의 비르츠. 이 둘 있으면 다음 시즌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대용 얘기는 하는데, 네, 대용은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냥 바램. 굉장히 바램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비나 뭐 다른 부분은 다 완벽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노이어. 노이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이어가 너무 영향력이 세요, 이제. 실세가 됐는데, 그닥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느낌도 안 들고, 저는 빨리 조속히 노이어도 재계약 안 하고, 뭐 레전드로 남기던가, 아니면 다른 팀으로 보내던가, 해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키퍼도 존모 말고 또 한 선수 영입은 필요한데, 존모를 못 믿는다? 아니, 존모도 못 믿겠어요. 더 필요한데, 현재 지금 골키퍼 매물도 엄청 좋은 매물이 없잖아요? 수테켄. 그래서 투엘에 왔을 때 맨디 링크가 있었어요. 이거 안 되는데, 맨디. 어쨌든 투엘이 케파보다 맨디를 선호했으니까
웬디 링크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좋은 골키퍼를 분데스리가 내에서 찾아서 리그 내에서 수혈하는 거예요 또? 네 야, 야치짓은 아주. 맨디는 그리고 첼시입니다. 상위 네. 얼굴에 써있어요, 그냥. 첼시, 이렇게. 뭔 기준이에요? 흑인이면 다 첼시. 흑인이면 다 첼시라니요. 다르죠, 확실히. 첼시 상위 뭐 다트로 포파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웨슬리 포파나 카마빈가. 바디아실 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흑인 얘기하는 거지. 아니, 다릅니다. 앙리. 보나나. 앙리, 아스날 상이고요.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사카. 사카. 첼시 상인데요? 네. 비니시우스, 첼시입니다. 아하. 첼시가 그럼 첼시 알라바 절대 첼시 얼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흑인은 첼시 상이 아니고 못생긴 흑인 말하는 거죠. 네. 외모력이 떨어진다는 흑인은. 그죠. 조금. 근데 그래서 미넨 팬인 저로서는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수에 대한 불만. 선수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도 그 구단 단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긴 엄청 센 편 아닌가요? 미넨이?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오히려 좋다. 네. 그리고 이 기조를 계속 유지했으면 해요. 좀 강성 느낌으로 보수적인 구단 운영과 함께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슈퍼리그 반대론자로서 미넨이 이번 그 슈퍼리그 사태 때 보여줬던 스탠스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강경하게. 네, 아예 그때 이제 그걸 해버렸죠. UEFA 무슨 회장을 해버렸죠. 그 미넨 회장이. 그러면서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테르에 대한 불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결국엔 또 수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뭐 돈을 주고 좋은 선수를 영입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 시몬의 인자기가 라치오에서 오면서 호아킨 코레아라는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사오긴 했는데 뭐 지금까지 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어본 적이 없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왜 비싼 돈 주고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 제외하고 뭐 돈 주고 좋은 선수를 사온 기억이 없거든요. 결국엔 또 수닝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겹도록 하지만 뭐 안 팔리기 때문에 인테를 결국엔 또 수닝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수단에서 국밥처럼 하고 있는 선수들도 차라놀루, 뭐 미키타리안, 뭐 후반기엔 아쉽지만 제코, 지금 임대로 와 있는 아체르비 이런 선수들 다 돈 안 주고 FA로 데려와서 지금 꾸역꾸역 연명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들이에요, 다들. 네, 지금 그렇죠. 선수단 나이도 그냥 다 할아버지. 결국 이렇게 연명하는 게 뭐 마로타 덕에 지금 단장이 마로타 덕에 잘 버티고 있지만 수닝 언제까지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선수단 쪽으로 봐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결정력이 끔찍하다. 지금 공격진으로 볼 수 있는 게 딱 4명밖에 없거든요. 제코, 루카쿠, 코레아, 라우타로인데 여기서 좀 믿을 수 있는 득점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뭐 시즌 초반에 제코 말고는 없다. 86년생 제코밖에 없다. 진짜 믿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제코밖에 없다. 지금은 뭐 출전 시간을 정리해주면서 루카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는 지금 7경기 4골 너무 절망적이고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좀 새로운 영입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인테르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변방 리그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탈리아 국대로 처음 들어가게 된 마테오 레텍이라는 선수가 아르헨티나 지난 시즌 득점왕을 했던 선수인데 이게 한 1,500만 유로 정도로 링크가 있더라고요. 다른 툴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득점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 선수가 좀 와줬으면 좋겠고 좋겠고 지금 미드필더 쪽을 봤을 때도 로베르토 갈리아르디니라는 선수가 이제 유일하게 좀 사이즈도 크고 중원에서 좀 터프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축구를 못하니까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자유계약으로 풀리거든요. 이 선수 보내고 나면 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의 피지컬이 크고 중원에 터프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겨울에 브로조비치와 캐시의 수합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브로조비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뭐 물론 바르셀로나가 안 보내겠지만 성사된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첼시가 또 최근에 대규모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바치치를 한번 인테를 리턴을 시켜보는 건 어떤가.
코바치치가 또 물론 사이즈가 큰 선수는 아니지만 많이 뛰고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중원 장악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코바치치를 좀 첼시가 돈도 많고 하니까 좀 저렴하게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수비진 쪽에는 슈크리니아르가 나가잖아요. 네, PSG로 자유 계약으로 나가게 됐죠. 제가 아까 또 질질 끄는 계약이 보통 안 된다 말씀드린 게 또 슈크리니아르에도 적용되는 얘기인데, 항상 뭐 남는다 하더니 결국 자유 계약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슈크리니아르가 그래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좀 좋은 센터백 영입으로 여기에 메꿔야 될 텐데 역시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선수. 싸고 그래도 리그 내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나이 많은 아체르비 같이. 리그 내 아니면 마팁도 전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 양아치 새끼. 마팁 잘해요. 뭘 잘해요. 저번 시즌 봤잖아요. 저번 시즌이잖아요. 예. 저는 근데 미드필더 그냥 황인범. 아니 근데 피지컬 아니 크고 터프 브로조비치 캐시에 수합들이 하고 황인범 하고. 데리고 오고 그럼 괜찮지 않나? 황인범 선수 솔직히 프로필은 인테르에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다른 리그에서 한 번은 경험을 거치고 와야 되지 않나. 중리그 경험. 아직 배가 불렀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정승원 감이거든요. 딱 인테르는. 걔 정승원이요? 네, 딱 그 정도. 정승원 경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인테르 가서 뛰면 되죠. 지금 정승원 둠프리스랑 경쟁해야 되는데. 에이, 미드필더도 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터프한 선수 원한다며요. 정승원. 터프하잖아요. 터프하죠. 근데 와도 사실 뭐 미키타리안 때문에 못 나오지 않을까 황인범. 오면 좀 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요? 이병근이 따라간다고? 인테르 감독 이병근? 네. 여튼 인테르도 여기도 약간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감독도 막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단 자체의 보드진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게 제일.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시모네 인자기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리그 뭐 10회긴 하지만 뭐 대부분 XG 값도 높긴 하고, 좀 아쉬운 거로는 최근에 인테르 출신 유스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시모네 인자기가 선수단을 휘어잡는 능력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 뭐 경기 마무리될 때 선수들의 의지가 떨어져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인자기 탓도 있진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테르 팬의 불만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첼시 팬 불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는 불만이 저희도 다 예상이 갔죠. 어떤 불만인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승훈이 형님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그럼 저희가 이거는 한번 성민이한테 직접 어떤 불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낼 선수들을 보내야 되는데 일단 또 지킬 선수는 또 지켜야 돼요. 첼시 하면은 또 풀백들 아닙니까? 리스 제임스와 벤 칠웰. 네. 첼시를 담당하고 있는 두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 첼과 C예요? 그렇죠. 첼과 C죠. 그 두 선수들은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가 뭐 리스 제임스를 노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맨시티도 벤치웰 링크가 한번 떴었는데 그 두 선수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좀 그 활약이 좀 안 좋은 선수들, 뭐 로프터스-칙, 그 선수는 아직도 자기가 무슨 아카데미 출신 선수인 줄 알고 되게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베르츠도 솔직히 길게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코바치치 아까 얘기 나왔는데 코바치치도 물론 킵하고 싶지만 그래도 재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바치치도 만약에 코바치치가 가고 싶다면은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근데 부족한 거는 이제 스트라이커,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시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시멘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골키퍼도 뭐 첼시가 뭐 영입을 하려고 한다 하는데, 지금 나오는 후보가 포르투의 디에고 코스타 골키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이적 시장에 또 그 슬로니나 골키퍼 영입했었는데, 그 선수도 이제 잘 키워서 나중에 체일 같은 골키퍼가 됐으면. 체일이요? 아직 배가 불러요. 아직. 너무 거대한 꿈이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라이스가 뭐 아스날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첼시 유스 출신이니까 첼시 오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코바치치를 보내게 된다면은 그 빈자리를 라이스로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구단주입니다. 오. 보엘리. 네. 장단점이 되게 뚜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점이 뭐예요? 추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리그를 1,400억에 사오는 주인공. 그리고 또 이제 그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팀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써준다? 물론 무디릭이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추진력과 어떤 그 열정, 팀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엔조도 이제 막바지에 이제 더 이상 후이코스타가 엔조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다 보냈잖아요. 리스본으로.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든 이제 엔조 페르난데스 데리고 왔고, 그리고 또 이제 감독을 포터가 경질되고 감독 후보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감독들이 이제 엔리케, 루초, 그렇죠. 나겔스만, 그리고 무리뉴까지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이없는 게 또 누누 산투 감독까지 접촉을 했다고 해서 그 감독은 왜 접촉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누는 인생을 착하게 살았는 게 아니죠. 전생을 잘 살았거나 아니면 콘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콘테 콘테 기사도 이- 봤어요, 제가. 콘테도 접촉을 했나요? 아니, 접촉했다는 기사는 아닌데, 콘테 뭐 복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는 봤습니다. 콘테가 쓴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건 추천은. 스텔리니가. 루카쿠는 또 잘 쓰지 않을까요? 복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루카쿠도 솔직히 만약에 오시мен이 온다면은 그래도 후보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루카쿠를 뭐 다른 팀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후보 자원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성민이 말 진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FM으로 첼시를 시작했거든요. 그 개무시하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선수단이 진짜 너무 많아요. 등록에 제한이 있는데. 3미드를 쓰면은, 윙어들이 너무 남아나고, 그렇다고 3백에 2미드를 쓰면은 또 미드필더진이 너무 남아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3백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미드필더에 지금 자원을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 엔조 그다음에 캉테 주전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마운트, 갤러거, 코바치치, 롭터스치크 6명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윙어에는 지에우, 플리식, 마두에케, 무드리, 뭐 주앙 펠릭스, 스털링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요, 선수들이. 번식하나. 네. 거기다 공격진도 적은 편이 아닌 게 오바메양, 하베르츠, 브로야 다 트로프판하거든요. 거기다 미드필더진에 또 그 브라질에서 온 무슨 산토스라고 있어요. 안드레이 산토스. 그다음에 축구에메카 있고, 그다음에 자카리아도 있고 미드필더에. 카세데이. 이 카드 임대 임대 갔어요? 다행이네. 여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했듯이 내보낼 생각을, 저는 다음 이적 시장은 내보내는 거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저도. 누굴 원할 생각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거에 붙어서 우리가 내보내야 된다 생각하는 선수는 지금 1군에 있는 선수만 보이게 되는데 첼시가 임대되는 선수 좀 있더라고요. 원래 임대 왕국이잖아요. 그죠? 지금 말랑사라도 임대. 그래요. 그리고 바카요코. 빠가고 아직도 임대 신분이죠. 네. 그리고 이런 선수들도 결국 임대가 끝나면 돌아올 텐데. 드링크워터는 살아있나요? 드리고서 네. 작년까지가 계약이 이걸 했군요 드디어. 허드슨 오도이. 오도이. 저 레버쿠젠에 있죠. 이런 식으로 임대되는 선수들도 빨리빨리 정리 잘해야 된다. 안 될 것 같은 선수들. 바카요코 같이. 바카요코 지금 경기를 못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좋댔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뭐 오시면 얘기도 했지만 영입이 중요해. 너무 배부르다. 음. 끝까지 영입을 하기 전에 그냥 다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싹 리프레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보내면 또 돈 좀 나오겠네요. 안 나오죠. 안 돈을 나오죠. 써서 내보내야 될걸요? 아니 뭐 주급 보조라던가. 그렇네요. 돈을 버는 것에 포커스를 하면 안 됩니다. 첼시는 돈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선수를 팔아서 이득을 본다고는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필요한 자원들을 영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다 그냥 내보내야 된다. 그래도 선수도 동의해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 기간 안에는. 그리고 저희가
승훈 형도 그렇고 저희도 그랬지만 그 보엘리 처음 들어왔을 때 보엘리가 지금 쓰는 돈이 보엘리 돈이 아니거든요. 땡겨서. 그렇죠. 컨소시엄 컨소시엄의 돈이기 돈이고.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손해 안 볼 정도로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엔조스 사고 무드릭 막 사고 다음 시즌 와서 또 다 사고 뭐 오시면 사고 다 샀는데 또 안 나온다. 그럼 적당히 이제 돈 좀 절약하면서 구단의 가치만 유지한 채로 그냥 딴 팀에다가 홀라당 팔아먹으면은 손해는 안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구단주가 바뀌고 그러면 또 팬들만 또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돈을 많이 쓰는 게 꼭 호재도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엘리가 타이밍이 되게 애매해요. 뭐 뭐든지 감독을 자르든지 뭘 하는 게 로마 때는 이제 이게 맞나 싶었는데 결국 그게 맞았어요. 투엘도 그렇고 그 램파드 경질을 하고 투엘 이제 불러온 것도 어떻게든 이제 챔스 우승을 했는데 이 포터 같은 거는 이제 타이밍이 그 경질할 타이밍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질 끌다가 결국 이제 경질이 됐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엘리가 야구팀도 있죠? 네, 다저스가 있죠. 다저스. 오도이 같은 선수를 이제 다저스로. 다저스의 네, 대주자 이런 걸로 하고 괜찮아. 유격수 박하요코 이런 식으로. 유격수 안 돼요. 유격수 안 되나요? 수비 안 될 것 같아요. 수비가 안 되군요. 네, 그렇게 해서 첼시 팬의 불만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코너 여기까지 해보고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 사자가 축구 볼 때 문화센터 사문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을 바꾼 5가지 축구 경기입니다. 누가 선정한 거죠, 이거? CNN이 선정한. CNN 뭐 미국 거 아닌가요? 네, 축구 압니까, 미국 애들? 그러니까 뭐 알아요, 걔네? 사커라고 번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첼시 구단주가 미국 사람이라서 괜찮습니다. 뭔 논리죠? 다음 이준석이세요? 네, 무튼 CNN이 선정한 세상을 바꾼 5가지 경기인데요. 첫 번째 경기는 장관 11 대 대통령 11, 1864년 영국에서 펼쳐진 경기입니다. 영국에 대통령이 있나요? CNN이 번역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아마 총리 비스무리한 거였겠죠? CNN이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건가요? 네, 대통령. 네네네. 구글이 번역을 해줬어요, 구글의 자동으로. 번역으로.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 이 경기가 최초로 축구 규칙에 따라 진행된 경기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에서도 나왔는데, 네. 그때도 최초의 축구 경기가 중요하다. 룰이 있는. 그 룰의 시초. 1864년 영국에서 있었던 이 게임이었습니다. 그럼 장관의 픽을 받은 11명인가요? 아니면 장관 11명 뭐 이런 건가요? 장관의 픽을 받은 11명이겠죠. 설마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 이렇게 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뭐 드래프트 형식이었나요? 아니면은 자, 좀 재밌겠다. 생각해보세요. 장관팀 대 대통령팀이잖아요. 우선 선발권은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대통령 팀. 그죠? 대통령이 11명 고르고 장관팀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좋습니다. 2군이네요, 그러면. 그죠? 1군 대 2군 A팀 대 B팀인가요? 그랬지 흑백전. 않았을까요? 청룡팀 대 백호팀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두 번째 경기, 1954년 펼쳐진 경기입니다. 서독과 헝가리의 월드컵 맞대결. 1954년 월드컵, 어디였죠? 스위스요. 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 1954년이란 시기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나라도 이 월드컵 갔었죠. 그렇죠.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황폐화되었고, 동서로 분열되었고, 심지어 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스위스 월드컵, 베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최강의 국가, 헝가리와 만나면서 발생합니다. 헝가리 하면 생각나는 선수, 손흥민이 받았던 푸스카스상의 주인공, 푸스카스 선수 등 당시 매직 마자르의 열기는 엄청났어요. 하지만 둘이 맞붙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8대3으로 서독은 헝가리에게 집니다. 8대3. 네. 하지만 다른 경기들을 모두 이기면서 어찌저찌 결승까지 올라갔는데요. 다시 만난 헝가리 결승에서 3대2로 서독이 승리합니다. 전쟁 이후로 최초 긍정적이고 집단적인 민족주의의 열기로 불타오른 독일이었습니다.
역사가 요하임 페스트는 1954년 7월 4일은 또 다른 독일 공화국의 건국일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아직까지도 저명한 언론사인 슈피겔은 헝가리와의 90분 경기에서 현대 독일이 탄생했다. 이렇게 명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월드컵을 지금 문서를 보고 있는데 네. 서독이 이제 5경기에서 4승 1패로 우승을 했고요. 헝가리가 마찬가지로 4승 1패인데 헝가리가 5경기에 27득점 17점 했거든요. 극강. 5경기에 이제 한국도 이때 헝가리 만났죠. 네, 헝가리와 같은 조로 2조에 이때는 이제 조별리그 16개 팀으로 진행을 해서 한국도 헝가리한테서 9대0 네. 터키한테 7대0 대용. 네, 지면서 집에 왔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966년 레인저스와 벅스의 경기였습니다. 레인저스와 벅스,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했을 팀입니다. 안 그런가요? 미러키 벅스 이거 말하는 거. 그죠. 저런 대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CNN. 네, 1961년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 실시됩니다. 네. 그 결과 로벤섬에 넬슨 만델라와 같은 흑인 정치범들이 수용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마카나 FA, 마카나 풋볼 어소시에이션이 설립되는데요. 이 마카나 FA의 첫 경기가 바로 레인저스와 벅스였습니다. 이 경기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수감자들에게 희망을 준 경기였습니다. 감옥에서 하는 경기인가요? 네, 아. 감옥에서 재소사들이, 정치범들이. 축구가, 프로 경기는 아니네요. 그죠? 축구가 단순히 게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이 경기가 보여주지 않았나. 이래서 선정했습니다. 흑인 대 흑인이었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백인 정치범도 있었을 수 있죠. 자유를 위해 싸움. 그렇죠. 네. 모른다 그것까지는. 그거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료조사가 부족하네요. CNN이 한 건데요. 넬슨 만델라가 들어가 있었다. 넬슨 만델라의 뛰었진 모르겠죠. 포지션이 어딘가요? 모르죠. 아마 저는 넬슨 만델라 정도면 이제 톱을 받지 않았을까. 평화를 사랑하는 네. 분이 근데 공격을 합니까? 강력한 이제 독립투사기 미드필더 해야 되는 때문에 거 아니에요? 조율하고. 조율. 그럴 수도 아니 있죠. 골키퍼를 하면서 포용하고 선방하고. 미친 사람들인가요? 아니 넬슨 만델라가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가 중요하죠. 몰라요.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쪘겠죠? 첫 경기인데. 개막전이니까. 예. 최소 시축. 진선 시추. 최소 시축은 했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고요. 네 번째 경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경기입니다. 좋아하는 좋아하는 경기인가요? 경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북유럽 경기를요? 네.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봤어요. 싸우는 건 봤는데요. 경기는 못 봤네요, 제가. 1990년 펼쳐진 경기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와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드디어 저희가 좀 익숙한 팀들. 그죠? 팀들이죠. 익숙한 선수들도 나옵니다, 이제. 어. 이 당시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아하. 유고 연방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를 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르비아는 인종차별적인 살상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크로아티아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첫 자유총선 선거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자유총 선거기 때문에 준 전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 경기가 진행되고 모두가 예상했듯이 경기장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난투극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고 경찰은 디나모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의 팬들만 강제로 진압합니다. 이에 분노한 당시 디나모 자그레브의 주장 지보니미르 보반이 경찰을 향해 플라잉 니킥을 날립니다. 이 발차기를 우리가 독립을 불러일으킨 발차기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건으로 보반은 6개월 출장 정지를 받습니다. 세네요. 네. 하지만 그의 말, 내가 경기장에 남아있을 때 공인으로서 내 삶과 커리어, 그리고 모든 것을 던질 각오를 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크로아티아인이라서이다. 국뽕 차는 멘트네요. 네, 멋있는 말을 하나 남겨주면서 1년 뒤 이는 크로아티아의 독립전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보반이 네, 전쟁을 보반이 촉발한 전쟁. 보반이 만든 전쟁. 선전 포고를 한 거네요. 그죠? 독립투사 보반. 유고슬라비아와 크로아티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이 경기가.
자그레브 경기장 막시미르 스타디움 밖에는 아직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1990년 5월 13일 이 땅에서 세르비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클럽의 팬들에게 멋진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모드리치, 슈케르보다 보반이 최고의 스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크로아티아에서 살았던 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오. 누군지 밝힐 수 있나요? 네, 유명인입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네.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누구죠? 강성주 해설위원이라고 제가 이거 한 2년 전에 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러고 나서 이 90년대 아니면 80년대생들 크로아티아 선수들 있잖아요. 네. 되게 그게 센 것 같은데. 애국심. 애국심이 막 전쟁하고 이럴 때 태어나가지고. 그죠. 저도 모드리치. 모드리치 그 캡틴즈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전쟁 때문에 뭐 힘들었 그런 얘기도 있었고. 로브랜도 그래가지고 그 태극기 휘날리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아. 아직도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자기가. 태극기 달리면. 네. 루브렌 선수가 좀 영화 보는 눈이 약간 좀 떨어지나요? 떨어집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천만 영화인데. 천만 영화 또 말해드려요? 뭐 있는지? 해운대, 7번 방의 선물, 신과 함께 이런 영화가 천만입니다. 근데 이거 디나모 자그레브랑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는 리그가 다를 텐데 왜 경기를 했었죠? 그거였습니다. 챔스. 첼시였나? 당시 이름이 달랐는데요. 유럽 대항전 이런. 아, 유럽 대항전. 유럽 대항전이었습니다. 네. 네. 뭐 조별리그였나요? 뭐 아니요, 제가 알기로 토너먼트였나? 8강이었나 16강이었나 그랬기로 알았습니다. 어. 여러분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독립을 불러일으킨 발차기를 크로아티아어로 준비하셨는데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요? 우다라치 카지 제 나다흐누모 레비오노스터. 스발 이게 맞나요?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모르죠 저는. 구글 번역기 돌리세요 다들.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최신 경기입니다. 완전 최신이네요. 2007년 와우. 2007년 당시 박지성 선수 맨유 있을 무렵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라크와 사우디의 경기였습니다. 2007년 7월 29일 이라크의 주장 유니스 마흐무드는 사우디와의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게 됩니다. 당시 이라크는 쿠르드족, 수니파, 시아파의 난립이었죠. 국민 간의 갈등이 극도로 심했는데요. 이 경기가 펼쳐진 이후, 결승골을 넣은 이후 바그다드로 대표팀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쿠르드든 시아파든 수니파든 가리지 않고 수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거리에서 그들을 향해 환호를 외쳐줬습니다.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어떤 정치인도 어떤 음악가도 어떤 예술가도 달성하지 못한 국가적 통합의 모습을 축구 선수들이 그리고 유니스 마흐무드가 달성한 경기였습니다. 아, 축구로 국민 대통합을 이뤘다. 네. 이거 하니까 그게 없네요. 뭐요? 그 유명하잖아요. 드록바. 드록바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 그 경기 빠졌나요? 내전을 멈춘. 그 경기가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경기로 내전을 멈춘 거 아닌가요? 전 몰라요. 사실 전 드록바 안 좋아합니다. 첼시상 아니, 좋아하나요? 존나 너무 고평가받는 선수라서. 유니스 마흐무드는 그렇게 좋아하고. 유니스 유니스 마흐무드 보반 엄청 좋아하는 아니, 보반! 역대 세리에 베스트 뽑을 때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드록바도 첼시 역대 베스트 첼시잖아요. 근본 없는 팀. 보반. 보반, 역대 AC 밀란 최고의 레전드 중에 하나입니다. 맞나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니 네. 이 5경기의 선정 원칙을 좀 알려주세요. CNN인데요? 이게 저는 그냥 그런 거네요. 다 이제 너무 정치적인 미국인이잖아요. CNN입니다, 그리고. 너무 의미가 부여가 많이 된 그죠. 뭐 세상을 바꾸려면 그 정도 의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북한 월드컵 진출 이런 게 더 의미 있지 않나요? 왜요? 그게? 그것도 세상을 바꾼 거 아닐까요? 작게 바꿨을걸요? 아니, 뭐 2차 대전, 아니면 뭐 인종차별, 종교적 갈등, 이런 건데, 네. 북한이 아. 뭔데? 그렇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이 뽑을 만한 아니면 여기 안 나왔지만 생각나는 매치 있나요? 여기 안 나왔지만, 제가 뽑을 만한 매치. 세상을 바꾼 거. 아! 런던 올림픽이었죠. 기대가 3, 4위전. 네.
일본 대 한국. 일본 대 한국. 한국 대 일본. 박주영 선수가 네. 한 골을 넣어주면서 2대0 승리. 네. 그리고 이제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을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얼마나 이게 기념비적인 일입니까? 세상을 바꿨나요? 세상은 아직 안 바뀌었죠. 바뀔 같아요. 것이다. 세상은 족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게 또 올림픽 메달 못 받았잖아요, 그때. 그죠? 이거 너무 정치적인 이슈라고. 참 마음 아프네요. 왜 그렇죠? 안 그래요? 마음이 안 아픕니까? 마음은 아픈데 세상을 안 바꿨잖아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박주영이 모여서. 아니 박주영은 모이면 안 될 것 같아. 박주영이 모이면 그럼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박주영이 모여있는 곳은. 네. 그럼 교회예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냐고요. 넬슨 만델라 아저씨, 보반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유니스 마흠. 유니스 마흐무드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유니스 마흐무드는 박주영인데요. 아니 유니스 마흠은 그냥 잘한 이라크 선수. 럭키 박주영. 그냥 자기 일 잘하는 거 그렇죠. 아니야? 유니스 마흐무드 빠져요 그럼. 순위파예요, 시아파예요, 쿠르드족이에요. 몰라요. 기독교인일 수도 안 있습니다. 밝히겠죠. 아, 기독교인이라고. 네, 혹시 압니까? 그럼 완전 세상을 바꾼 거 인정할게요. 기독교인님. 그죠. 이게 아무래도 번역한 거를 네. 그대로 쑥 긁어오고 추가 자료 조사가 전혀 없다 보니까 4번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는 굉장히 자료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요? 오케이. 네. 그거 말고는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좀 이제 지적을 좀 하자면은 넬슨 만델라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죠. 넬슨 만델라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넬슨 만델라가 어떤 걸 했다. 기억했냐. 이걸 만들려면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의견을 제시해야죠. 축구하자. 네. 우리 축구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했겠죠. 넬슨 만델라 그다음에 대표. 이제 장관 11 대 대통령 11. 단순히 한 줄이 아니라 또 부연 설명이 더 있어야 되고. 1864년입니다.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건 CNN을 탓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하. 그리고 제가 이거 하다 찾아봤습니다. 유니스 마흐무드. 네. 유니스 마흐무드는 그 네. 쿠르드족 혈통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 종교 갈등이 많았는데 이라크 대표팀 내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 보네요.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그- 주장이 잘 봉합시키고. 그죠. 그래서 축구의 가치. 이라크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힌다고 하네요. 그죠. 이라크 축구에서 차지하는 이름이 엄청나며 대회 MVP와 득점왕까지 했다고. 발롱도르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요? 예. 이건 약간 정치적인 투표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아시안컵 우승 주장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시안컵 무시하세요? 네. 뭐 가치가 있는 대회인가요? 83년생. 그리고 이 골이 결승전 골이 90분에 나왔습니다. PK. 드라마틱한 상황. 그 다음에 국가대표 148경기. 이라크 역대 최대 출장자라고 합니다. 대단한가 보네요. 이라크 국적인데 투르크계 출신이라는데요? 투르크요? 네. 예. 터키? 네. 가깝잖아요. 붙어 있을걸요? 거의. 거의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투르크계 이라크인들이 차별과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인터넷에 유니스 마흐무드 치면 나오는 정보를 지금 안 찾았단 말입니까? 저는 보반한테 몰빵했습니다. 정보력을. 네. 선택과 집중. 네, 선택과 집중.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그래서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이 5가지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요? 시대정신. 시대인재 얘기하시는 거. 아니, 시대정신. 시대정신을 갖고 살면 이렇게 역사에 기록된다. 보반은 최고다. 보반,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보반. 마무리인가요? 뭐 할 게 있나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시대정신을 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이제 새 코너를 해봤죠? 네. 마지막에도 역시나 문센답게 마지막은 좀 어수선하게 끝나긴 했는데 그게 맛이죠. 그렇죠. 오늘 이제 코너를 두 번째 코너 새로운 코너를 좀 해봤는데 가끔씩 이렇게 불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길게 분량도 나온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팀 말고 서로 해주는. 아니면 서로. 뭐 지적질. 네, 이게 문제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계속 아이디어도 받고 있고 생각해보고 있으니 네, 다양하게 좀 더 재미있게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은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네요. 녹음 분량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깁니다.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사자가 축구 볼 때 44화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44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